이번 영상에선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리뷰형의 마블 컨텐츠 토르의 새로운 무기 스톰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믹스 원작에서 스톰브레이커는 토르의 무기가 아니라 베타레이빌의 무기입니다. 한 번은 베타레이빌이 지구에 왔다가 우연히 토르를 만나면서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막 싸우다가 어찌어찌해서 베타레이빌이 토르의 망치를 들게 됐는데, 원래 토르의 망치가 고결하지 못한 자는 들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멸리르를 그냥 손쉽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딘이 놀란 거죠. 웬 처음 보는 놈이 멸리르를 들어? 야, 이거 예산 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오딘이 이제 지 아들하고 생판 처음 보는 남 사이에서 제안을 하나 거는데, 그 제안이 뭐냐? 야, 니네 둘이 현피 떠서 이기는 놈한테 멸리르 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멸리르의 눈이 돌아가지고 이 소유권을 두고 맞짱을 뜨는데, 토르가 개털렸어요. 근데 베타레이빌이 또 마음씨도 넓어가지고, 야, 토르 미안하다, 멸리르 그냥 너 해라 하면서 소유권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오딘이 안 그래도 멸리르 들어올려가지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인성까지 딱 갖춘 놈이다 보니까 오딘이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딘이 하는 말이, 야, 베타레이빌, 너 임마 쌈도 잘하고 인성도 됐네. 야, 내가 망치 하나 해줄 테니까 너 앞으로 그거 써. 그러면서 니다벨리르에 있는 우주 최강 드워프 대장장이한테 딱 데리고 가가지고, 어이 주인장, 이 친구한테 신상으로다가 하나 만들어와.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이 최고급 신상을 장인정신으로다가 막 명품 오브 걸작으로 빡 하고 뽑아온 게 바로 이 스톰브레이커다, 이겁니다. 물론 오딘이 결제도 해줬죠. 30,000년 할부로다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스톰브레이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생김새는 네모난 멸리르와는 다르게 둥글둥글한 모양이고요. 한쪽은 망치 모양으로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도끼 모양의 칼날이 달려있어서 주로 베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외관으로 보이는 모양을 빼고 나면은 스톰브레이커의 그 기능적 특징들은 마치 멸리르의 복제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이 망치에 제작된 재료부터가 멸리르하고 같습니다. 신들의 광물이라 불리는 우르라는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파괴될 수도 있겠죠? 고결하지 못한 자는 망치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는 설정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토르가 이 스톰브레이커를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베타레이빌이 멸리르를 들어올리는 건 거의 가능합니다. 두 캐릭터 모두 오딘으로부터 자격을 얻은 데다가 고결하다는 특징 때문이죠. 망치를 던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망치가 어디 있든 간에 소환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스톰브레이커를 손에 쥐고 비행 역시 가능한데, 광속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거나 차원문을 만들어내서 원하는 디멘션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스톰브레이커의 힘을 통해서 우주 공간의 악조건, 가령 산소 부족이나 영하 200도의 추위, 우주 방사선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줍니다. 스톰브레이커의 무기로서의 특징 역시 멸리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휘둘러서 타격하고 베어버린다든가, 스톰브레이커를 던져서 적을 맞추는 방식이죠. 망치를 빙빙 돌려서 회오리를 만들거나 땅을 내려 찍어서 지진을 일으킨다는 건 역시 멸리르하고 같네요. 스톰브레이커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고 증폭하는 것도 가능하고, 에너지를 추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독특한데, 스톰브레이커로 땅을 내려치면 인간 형태인 사이먼 월터스 혹은 자신의 원래 종족 모습인 호비나이트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망치로 주먹을 치면 베타레이빌의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설정이죠. 여담으로 스트로와의 전쟁 때는 오딘이 스톰브레이커에 강력한 마법을 부여해준 적도 있고, 실버 서퍼가 이 망치에 코스믹 파워를 부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럴과의 전쟁 때는 스톰브레이커가 두 파츠로 나눠진 적도 있죠. 자, 지금부터는 이 스톰브레이커가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묘사될지에 대해서 추측해 보겠습니다. 스톤브레이커가 처음 등장한 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컨셉 아트입니다. 이 컨셉 아트에서는 로켓 라쿤과 토르가 함께 나왔는데 토르는 알 수 없는 무기를 들고 있죠. 처음에 이 무기는 야른보른일 것이다, 얼티밋 뮬닐일 것이다, 그리고 스톤브레이커일 것이다 등등의 의견으로 나눠졌는데 현재 이 무기는 스톤브레이커라는 설정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영화 개봉 전에 유출된 이 토이를 보시면 대놓고 스톤브레이커라고 적혀있고 레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피규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바 토르의 새로운 무기는 스톤브레이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토르, 로켓 라쿤, 그리고 그루트 이렇게 셋이서 팀을 짜서 활동하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토르의 새로운 무기 스톤브레이커 제작으로 추측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지구로 향하던 도중에 타노스를 만난 토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개털려서 그런 거죠. 아스가르드 시민들은 학살당하고 헐크는 지구로 떨어지고 로키는 어쩔 수 없이 테서렉트를 갖다 바치는 꼴인지라 겨우겨우 목숨만 연명한 토르는 뭔가 더 강력한 힘을 원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토르가 스톤브레이커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건데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카르 행성을 보면 챔피언 콘테스트의 역대 우승자 동상들이 있는데요. 최근 우승자 헐크, 그리고 헐크 바로 왼쪽에 있는 동상이 바로 베타레이빌입니다. 베타레이빌이 사카르 행성에 머문 적이 있고 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베타레이빌이 MCU에 있다면 스톤브레이커가 사전에 존재하거나 최소한 우르 광물을 사용한 베타레이빌의 무기나 그 파츠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스톤브레이커 제조에 대한 가설은 개인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토르하고 로키는 노르웨이에서 헬라를 마주쳤죠. 이때 토르가 헬라한테 묠리르를 던졌다가 그 자리에서 박살났습니다. 그 직후 비프로스트가 소환되고 셋 다 차원 이동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부서진 묠리르 조각들을 챙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묠리르 조각들은 여전히 노르웨이에 있다는 거죠. 가오겔 멤버들하고 토르가 노르웨이에 있는 이 조각을 회수한 다음에 니다벨리르로 향하고 니다벨리르에서 우르 조각을 녹여서 새로운 망치를 제조한다라는 게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 또 다른 가설도 있는데요. 헤임달의 검을 녹여서 망치를 제작했다는 겁니다. 코믹스 원작에서 헤임달의 검 호펀드 역시 니다벨리르의 드워프 대장장이들이 제조했고 오딘이 강력한 마법을 부여했습니다. 이 검은 코스믹 포스를 다룰 수 있고 토르의 묠리르와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원작 코믹스에서는 이 검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고 MCU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없습니다. MCU에서 이 검은 비프로스트를 여는 키였는데 이제 아스가르드 자체가 라그나로크로 소멸했기 때문에 이제 호펀드는 그저 헤임달의 검 정도로 그 위상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헤임달에게 소울스톤이 있었고 타노스가 소울스톤을 회수하면서 헤임달을 죽인다면 헤임달의 주인일은 이 검을 녹여서 스톤브레이커를 제작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는 발키리의 검 드래곤팽입니다. 토르의 반응으로 봐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Is that a dragonfang? It is. My God. It's the famed sword of the Valkyrie. 앞서 소개한 것들과는 달리 그 위상도 떨어지고 영화에서도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여지네요. 자, 지금부터는 토르가 이 무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에 대해서 예상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토르에게 정보를 준다고 한다면 제 예상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은 딱 2명인데요. 첫 번째로는 헤임달입니다. 헤임달은 이그드라실 9세계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10조개의 영혼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가르드 산에 살아 숨쉬는 슈퍼컴퓨터인 셈인데 그가 스톤브레이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전혀 없죠. 또 다른 정보처는 오딘입니다. 오딘은 죽었지만 영혼 형태로 존재하는 듯한 연출을 보여줬죠.
오딘은 죽어서도 토르에게 가르침을 줬고 It's too strong. Without my hammer, I can't. Are you Thor, the god of hammers? Hmm? That hammer was to help you control your power, to focus it. It's never your source of strength. 토르는 오딘 덕분에 진짜 힘을 각성하기도 했죠. 야, 네가 망치의 신은 아니지만 솔직히 타노스는 좀 빡세다잉. 내가 새로운 무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라면서 정보를 줄 수도 있겠네요. God of hammers? 여담으로 스톤브레이커에 대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토르, 로켓라쿤, 그루트 이 세 조합을 짜서 무기를 만들러 갔는가 인데요. 토르야 뭐 넘어가고 로켓라쿤의 경우라면 그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했겠네요. 그루트를 데려간 이유로는 스톤브레이커의 손잡이로 쓰일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팬들의 추측이 있는데요. 일단 사전에 유출된 여러 이미지들을 보면 손잡이가 나무라는 건 빼박이긴 한데 왜 하필 그루트의 나무가 필요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그루트 손잡이면 뭔가 독특한 힘을 부여하나 보죠? 예를 들어서 말하는 도끼라든가? 자, 이렇게 해서 토르의 새로운 무기 스톤브레이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리뷰형의 마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해주세요. 다음 컨텐츠 후보로는 인피니티 워에서 누가 죽냐, 블랙오더 4명의 멤버, 마지막으로 새로운 헐크버스터 스투입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뜨는 투표에 참여하시면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주제를 다음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클립의 태영님도 스톤브레이커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태영님 말로는 금요일에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한 일요일쯤에 올라오겠네요. 스톤브레이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